해겔이 평가한 중국 마지막 편입니다. 이번 편은 중국의 예술과 민족성에 대한 해겔의 생각을 소개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민족은 모방에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일상생활뿐 아니라 예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아름다움을 본질적 아름다움 그 자체로 표현하는 데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가령 그림에는 원근법과 음영 표현이 결여되어 있다. 설령 중국 화가가 유럽의 그림을 아주 잘 베낄 수 있어서 잉어의 비늘이 몇 개인지, 잎사귀가 몇 갈래로 나뉘는지, 각종 나무의 형태와 가지가 어떻게 휘어지는지를 정확히 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예술은 숭고하고 이상적인 참된 의미의 아름다움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 중국인은 유럽인의 장점을 인정해야 하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기에는 자존심이 지나치게 강하다. 가령 한 상인이 광저우에서 유럽식 배를 한 척 건조한 적이 있었는데 총독의 명령으로 그 배는 곧바로 파괴되고 말았다. 또한 중국에서 유럽인들은 자기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에 가서 생계를 꾸려야만 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 취급을 당한다. 그에 반해 유럽인들 역시 정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중국인의 외형적이고 자연스러운 기교를 따라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들의 오치, 금속 가공, 특히 주조 과정에서 금속을 극도로 얇게 뽑아내는 기술, 도자기를 만드는 법과 그 밖의 많은 것들은 여전히 따라잡지 못한 분야로 남아있다. 이것이 중국 사람들의 전반적인 민족적 성격이다. 이들의 특징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자유로운 도덕성이나 윤리, 감정, 내면적 종교성, 학문,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예술 같은 정신적 영역에 속하는 것들이 거의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황제는 백성들에게 항상 위엄 있고 동시에 아버지처럼 다정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이야기한다. 그러나 정작 백성들은 자신을 비천하게 여겨서 자신들이 황제의 권력이라는 수레를 끌기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 여겨서 스스로를 노예로 팔아 고된 삶을 이어가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다. 복수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 그리고 아이를 버리는 일이 흔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은 이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에 대해 얼마나 낮은 가치를 부여하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태생에 따른 신분 차이가 없기에 누구나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평등은 내면의 성숙과 정신적 투쟁을 통해 얻어낸 참된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분별과 깊이를 갖추지 못한 낮은 수준의 자의식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